응답하라 축구특별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전이스타 라디오 23번째입니다. 오늘도 김준태입니다. 네, 대전이스타 현장팀장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즌 언더 12세야 김민호입니다. 아, 스케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네. 그쵸. 원래는 이제 오랜만입니다. 대전시티즌 팬들이 운영하는 숍을 돌아다닐 계획이었어요. 근데 일정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중도일보 금상진 PD님은 네. 금산에 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라임이 살아있네요. 녹음을 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 감흥 없는 우승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뭐 좀 애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딴 경기를 지켜보고 이제 우리 우승이 결정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흥이 좀 떨어진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면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그 올 시즌 강등을 당했잖아요. 강등을 당해서 대전 시티즌의 목표 자체가 우승 위에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기에 좀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우승을 좀 일찍 예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우승에 대한 큰 기쁨은 이미 이거는 언제 우승할까 좀 기다려졌던 거지. 그쵸. 예.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 한두 경기 남았을 때까지 조마조마하는 그런 게 사실 없었고 언제 하냐 다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긴 기쁘지만은 우승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그리고 또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원래 1부 리그 팀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우승은 당연한 거근데 1부 리그 올라가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승보다 이제 원래는 우리 1부 리그 팀이니까. 저는 우승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려왔을 때 더 탄탄하게 갖출 저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우리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네. 강등을 확정된 경기가 언제였죠? 창원 원정. 아, 예. 창원 원정에서 울 때만 해도 진짜 너무 서럽고 슬펐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기회다.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뭐 마스터 플랜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우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올 시즌 우리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은 사실 뭐 언론이라든지 크게 집중되지 않았던 모습만 좀 보더라도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챌린지 리그는 그렇죠. 그 많은 팬들한테 주목 못 받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전 축구가 한 번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좀 클래식 가서 다시 한 번 또 실패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우리의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2부에서 이제 탄탄하게 기초를 쌓고 가려고 했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이거를 쌓으려면은 사실 뭐 팀의 장기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저는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장이나 감독이나 시장이나 다 인적인 게 되게 지금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전 분명히 지금 좀 개념이 다들 저희들보다 어르신들이지만 개념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이 기회이고 또 올라가서 해도 오늘 또 뉴스 났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네.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거 보고 또 1부 리그 가서 언론이나 광고에 많이 노출되면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네이버에 저희가 좀 도배가 됐죠. 네이버나 그렇죠. 다음에 이런 일이 정말 드물잖아요.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서 우승을 하긴 했나 봐요. 네. 김은중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쵸.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시즌 처음부터 그러니까 김은중 선수가 대전으로 복귀할 때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경기에 많이 못 나오고 그리고 숨어있는 역할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팬들한테 뉴스가 전달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저희가 성적이 안 좋고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팬들도 많이 다른 구단보다 있고
이랬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스토리가 대전이라는 구단에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앙숙이었던 수원과 최고 인기 선수와 최고 인기 감독이 맞바꿔진 거라든지 뭐 그 이후로부터 수두룩하죠. 뭐 김은중, 맞아요. 이관우, 최은성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스토리가 인간극장을 다시 한번 찍어도 될 만한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단 같은 이런 것만 그런 스토리들을 전 사장이나 뭐 감독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 모르고 다 그러니까 축구만 사실 그 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도 생각을 안 성공만 하는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적도 막상 보면 뭐 그러니까 선수 청탁이나 뭐 이런 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런 것도 또 뭐 꼭 그것만도 개인 이속 챙기는 거려고 그렇죠. 하는 것도 같고 근데 이번에 정말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김은중이 다시 돌아온 거라든지 최은성에 대한 예우를 다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좋아진 것 같고 다시 잘 될 것 같아요. 한 해 만에 다시 올라가니까 진짜 축구 특별시 다 온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전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김은중 선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공격 포인트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 위치에서 거기다 참 떨궈놓은 거 자체가 시야가 굉장히 좀 탁월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참 올 시즌 리그에선 첫 경기였죠. 첫 리그 그러니까 출전 선발 출전. 선발 말씀하신 출전이었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소 조금 몸이 무겁다 하지 못해 아직 경기 감각이 좀 예전만 못하다 그런 평을 좀 듣긴 했지만은 그 전반 이후부터는 사실 팀의 버팀목이 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해줬고 다양하게 그 최근 그 공격수들이 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김은준 선수의 어떤 노력이 결국에는 좀 승리를 좀 이어지게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사실 그 저도 광주 원정 때 모습 보고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특히나 이동국 선수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예전에 어떤 그런 좋은 기량의 이미지가 우리들한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올 시즌 경기를 많이 뛴 출전 수가 적었어요. 경기를 뛰지 못했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런 모습은 오히려 저는 잘해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까 경기를 잠깐 보니까 전반만 잠깐 봤는데 3분쯤에 전반 3분쯤에 그 발리를 하더라고요. 발리슛을 시도를 그래서 이동국이 굉장히 오버랩이 됐었어요. 아직도 저런 거 시도할 수 있구나. 측면에서 오발핑 예, 크로스 예, 올린 예. 다음에 네. 좀만 방향만 좋았으면 네. 골대로 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김은중 선수도 정말 어시스트를 잘 했는데 마무리도 정말 기가 막혔죠. 그날 경기가 뭐 비는 오지 않았지만은 전날 네. 비가 많이 왔고 뭐 굉장히 살포시에 습했죠. 이슬비가 내리든 어떤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상당히 좀 젖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성민 선수가 그 그라운드를 이용한 슈팅을 정말 적절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정성민이 중거리를 잘하지만 네. 반은 흔히 말하는 뽀록이라고 하는 정말 그게 들어갈지 정성민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정성민 선수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랑 그날도 얘기했지만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그 전날에 카페 팬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막 되게 존댓말하고 있다가 그날 경기 끝나고 너무 좋아서 막 깃발 던져주고 하다가 정성민한테 우리 동갑이야 말 놓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성민이 중거리를 잘하지만 이 슛은 저는 좀 운이 정말 많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저 들어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죠. 저도 사실 경기 전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사실 당연히 우리가 우승할 줄 알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서 우리가 우승해도 막상 그런 게 없을 것 같았는데 경기 진행되고 골 들어가고 또 막상 어시스트를 김은중이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쉽지 않은 경기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요즘 워낙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상대가 꼴찌였고 네. 근데 탈꼴찌를 또 부천도 노리고 있었을 테고 원래 부천은 좀 잃을 게 없었던 경기였죠. 예, 지금 뭐 이겨봤자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겨봤자 좀 올라올 수도 뭐 없는 좀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는데 결국에는 부천은 그 전 경기에서도 안양을 네, 안양 맞아요. 예, 그래서 안양, 저희가 긴장을 했었죠. 예, 안양을 이겼었죠. 저희가 안양한테 좀 크게 좀 당했었잖아요. 네. 최근 지지난 라운드에서 크게 당했어서
부천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이날 경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의 경기 플레이는 사실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은 수비에서 전방에 한 번에 어떤 킥앤러시의 어떤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은 이날은 다양하게 공격을 좀 많이 구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리드는 좀 그 부천이 가져갔던 건 가져가게 조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부천도 참 잘해줬는데 대전이 그거 못지않게 잘 막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아까 김은중 선수 얘기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김은중 선수가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약간 은퇴를 생각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년 시즌 거치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거는 이 시즌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거든요. 그거는 은퇴가 아니라 그냥 절차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시즌 그런가요? 끝나고 얘기 들으니까 그런가요? 내가 너무 확대 해석했는 건가요? 그리고 그 골 장면을 네. 반대쪽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줬어요. 서포터를. 그렇죠. 네. 서포터 응원 장면을 네. 생소한 앵글이더라고요. 저희 원래 월드컵 경기장에 있으면 나올 수 없는 앵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 생각돼야 되는데 그게 카메라에 없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영상팀이 되게 많이 붙었었잖아요. 이번에 터널캠도 있었고 진짜. 다양한 각도에서 그 골 장면도 골대 바로 뒤에서 또 찍어줬고요. 이게 페이스북에 또 이제 회자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언론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각도에서 제가 옷을 벗는 장면이 나와서 참 굉장히 요즘 자주 벗어요. 많이 보셨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 방송팀인데 거기서 선수들한테 저는 뭐 힘을 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의탈이가요? 네. 좋아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번에 하나팬 얘기했다가 108배. 108배 하는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좀 그런 거 아니냐고 방송 보는 게 좀 불편했다고 막 이러신 분이 계셨는데 이걸 보고 전 결심을 했어요. 우리 방송이 제도권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제도권처럼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존댓말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도권처럼 보는 것 같은데 전 더 해야 된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네, 중도일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팟캐스트보다는 그쵸. 좀 더 무겁고 아무래도 지역 언론을 끼고 같이 하다 네. 보니까 사람들의 이미지도 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팟빵 이런 댓글을 통해서 해명을 해놨지만 네. 제가 그 사람을 비하하고자 미친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전 저 같은 사람도 축구에 미쳐 있고 그럼요. 뭐 그렇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그럼요. 어감이 조금 상스러워서 제가 좀 맛깔나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뭐 저랑 같이 어떤 팀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우리 준태 씨나 선웅 씨를 만나면 느낀 게 정말 축구에 저보다 미친 분들 많아요. 미쳤구나, 진짜. 우리. 예. 그래서 참 이 대전 좋은 거죠. 시티즌 감사합니다. 정말 대전 시티즌 이 대전 시티즌 승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희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수 프런트 뭐 코칭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이런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골수 팬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올라갔어요. 근데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더 많아져요. 예. 네. 그 부천전은 특히나 안산이 2시에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경기도 또 명경기였잖아요. 이런 드라마가 참 네. 그리고 그래서 터널캠에서 김은중 선수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중간에 감독님이 인터뷰하실 때도 네. 스코어를 계속 물어보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연맹 그 페이스북 네네, 영상을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2시 경기에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네. 4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저희로서는 네. 더 좀 긴장되고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쵸.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럼요. 멋있는 우리 서포터들 그런 좋은 모습들도 나오고 긴장도 되고 긴장감이 없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안산전에서 우승을 하지 않기를 바랬잖아요. 제가 경기 끝나고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희 수요일 날 안산하고 어디랑 하죠? 안산이랑 안양이랑 했죠. 안양이랑 한 경기에서 안양 응원할 거니까 다음 경기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수원전에서 우승 확정을 하기를 바랐어요. 그쵸. 근데 많은 팬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지금 퍼포먼스 준비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저는 좀 마음 편하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부천전 이김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승이 확정이 된 그쵸. 게 저희가 두 게임을 지고 안산이 두 게임을 이기더라도 골득실이 지금 워낙에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건 뒤집을 수 없어 사실상 우승이었기 때문에 음. 그냥 승점으로 우승을 확정짓는 게 수원 FC하고 무승부랑 이제 이겼을 경우였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연맹 시상식이 준비하려고 그라운드에 그랬었죠. 준비가 예, 되어 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오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 주에서 결정 안 됐으면 분명 안산까지 또 갔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에이, 욕은 했겠어요. 그냥 좀 했겠지. 짜증 났겠죠. 그 사람들은 알바한 사람들인데. 그 알바의 고충을 그렇죠. 많이 받고 있군요. 그 무대를 치울 때, 아, 이 새끼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부천전 그 경기 끝나고도 그렇고 아, 근데 막판에 정말 대전이 힘들었었거든요. 부천전이요? 선수들- 아니 부천전뿐만이 리그, 아니라 아, 그쵸. 네, 리그 치르면서 진짜 주전 선수들이 그러니까 활약을 해줬던 선수들이 뭐 부상이라든지 경고 누적이라든지 뭐 퇴장으로 인한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조준호 감독님이 선수 기용 자체를 좀 잘 융통성 있게 잘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한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내내 뭐 교체로서 거의 측면 수비수 요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마찬가지지만은 미드필더 요원으로 측면 미드필더 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이 선수의 새로운 가치를 좀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맹활약했죠. 네. 예. 이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어쨌든 제 역할을 정말 그렇죠. 톡톡하게 네. 했던 네. 예, 김한수 선수. 걱정 많이 하잖아요 팬들이. 네. 별명이 뭐였죠? 영감님. 영감님. 잘 뛰실 수 있을까? 그 김한 선수가 좀만 잘하면은 예전에 김한석 선수가 이제 인천 가기 전에 대전에 있을 때 팬들하고 정말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갈 때도 거의 뭐 토크쇼 같은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팬들하고 같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카페에서 그런 거 했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잘 못하면 이제 그럴 거 할 면목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잘해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했으면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년에는 사실 어떻게 될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얘기 좀 들으면 궁금하긴 합니다. 사석에서도 정말 인간성도 좋고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한 선수. 감독님도 항상 중요시 하시잖아요. 인성. 인성이요? 네. 저 좋으면 좋죠. 근데 인성이 없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재밌어요. 인성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이천수 같은 뭐 이런 인성이 좀 덜 떨어지는 선수가 있어야 어떤 그 축구에 어떤 화제거리도 항상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 직접 이렇게 지도해 보자면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경기를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 중에 한두 명은 정말 파이터 같고 운동장에서 싸가지 없게 하는 분들도 좀 필요해요. 좀 말이 좀 이렇게 그런데 네, 싸가지 없게 좀 이렇게 플레이하고 이제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한두 명이 많죠. 네. 그죠, 많죠.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감독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팀에 필요한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정말 팀을 냉정하게 이끌 줄 아는 영리한 선수도 있어야 되고 진짜 막 들이댈 줄 아는 파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배우성처럼 예. 주먹질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요? 배우성. 아, 네. 그렇죠. 또 그런 선수 많이 있었죠. 저번에 뭐 안산에 사는 김모 선수도 그런 선수가 한 명 있고. 고향에 고향. 아 고향에. 그렇죠. 이미 뭐 사후 징계를 받았죠. 배우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저는 어제 그 안산에 이제 프런트 중에 대전에 있다 간 프런트 한 분이 있어요. 네. 저녁에 메시지가 하나 오더라고요. 메시지가 뭐라고 왔더라? 축하 메시지죠. 축하 메시지. 뭐 내가 안산에 있긴 하지만 그 뭐라고 왔더라? 잠깐만요. 저도 축하 메시지 되게 많이 아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참 평등사 하면서 이 사람하고 지내는데 참 듣기 좋더라고요. 안산 네. 감독도 조진우 감독한테 밥 사라고 기사 떴잖아요. 아 진짜요? 대전의 우승 축하합니다. 비록 적을 안산에 두고 있지만 저의 첫사랑 대전이 우승해서 기분이 좋은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오더라고요. 첫사랑이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굉장히 배 아플 아니, 것 이건 뭐 같은데. 축구니까. 예. 그 첫사랑이 아니군요. 진정한. 저 축하 인사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네. 대전 시티즌 팬분들 제가 알지 못하던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건의도 하셨어요. 내년에 아니, 건의는 아니고요. 이제 자기의 견해를 밝히셨는데 내년에 그 멀티플레이어의 선수 영입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럼 히딩크를 데리고 와야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대전의 문제점을 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어?
올해 대전이 이렇게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멀티플레이어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그치 선수를 계속 바꿨으니까 다른 데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선수의 당연히 포지션의 다양한 변화가 대전 시티즌을 결국엔 정상으로 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더 많아야 네.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더 많아야 된다. 골키퍼도 공격수로 뛸 수 있고 뭐 이런. 아니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양 감독이 안산 감독이 그 조진호 감독한테 밥을 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 안산 아니죠. 안양이 이기지 않았나요? 안양이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1대1. 안양 감독이 이제 조진호 감독한테 밥을 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조진호 감독이 밥 안 사고 마지막 경기에서 안산 이기면 쌤쌤이 되는 거죠. 안양도 이제 경쟁을 안산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산이 2위가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 근데 저희가 어쨌든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네. 마지막까지 저는 좀 네.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게 이거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송주환 선수가 네. 국가대표 국가대표 차출됐죠. 좋아해야죠. 축하해줘야죠. 송주환 네, 임창우 우승- 같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아, 우승 세레머니를 네, 같이 세레머니를 같이 못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진짜 맹활약했던 선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거 생각은 못했네. 진짜 축하할 일인데 송주환 선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실력하고 이제 얼굴까지 잘생기면 스타성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송주환 선수는 다른 면으로 스타성이 있어요. 약간 제 동생 또래오래라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팬미팅에서도 만날 똘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고차원이에요. 재밌고 그 사인하려면 자기 이름 정자로 써요. 사인이 송주, 없나 보다. 홍주한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사인. 아는 동생이 이제 그 팬미팅에 가서 이제 자기 노트북에다 사인을 받겠다고 네. 노트북을 봤는데 일단 노트북에다 정자로 송주환을 써준 거예요. 송주환 노트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유니폼을 새로 사서 제 동생은 또 아는 동생은 유니폼을 새로 사서 그 사인을 하랬더니 여기다 정말 해도 되는 거냐고 자기가 사인이 좀 그런 건 아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해도 되냐고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재밌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요즘에 옛날은 아니고 이기면 종종 이제 버스 앞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응원하잖아요. 근데 뒷문에 이제 창문 열리면 저희가 메가폰 갖다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송주환 선수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메가폰에 그 조그만 보내대고 송주환 선수가 자기가 대전시티인데 귀염둥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닉네임이 이제 저는 이제 송주환 선수를 부르는 닉네임 귀염둥입니다. 동생이기도 하고 저번에는 클래식 가자고 되게 짱 선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반달리 굉장히 잘 챙겨주는 모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달리 근데 너무 착하고 그런 거 같은데. 송주환 선수가 외국 생활을 했었대요. 네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을 좀 더 이해하는 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번에 갔을 때는 반달레이랑 챙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막 괴롭히고 근데 저번에 또 보니까 같이 바닷가에도 가고. 맞아요. 대천 근데 바닷가를.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다? 그 SNS에 반달레이랑 뭐 대천에서 막 휴가 기간에 여자친구 없나 봐요. 외국인 선수까지 그렇게 잘 챙기는 걸 보니까. 근데 어쨌든 선수가 진짜 표현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사실 쑥스러움이 정말 많아요. 네. 네, 팬들을 대하는 쑥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면 제가 봤을 땐 다 쑥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경기장에 선수들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다 이쁜 거 보면은 저희한테만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있을 때 참 쑥스러운 거 같아요. 그 버스에서 송주환 선수가 메가폰 잡을 때 네. 좀 매력적이에요. 선수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네. 팬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선수들 사이에서 콜리더죠. 그쵸. 근데 또 막내 또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똘끼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무 눈치도 안 보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고차원이라고 합시다. 똘끼 우리 선수인데. 이거 하나의 글스의 그 미친놈이랑 좀 비슷한 발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 고차원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진짜 고차원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있죠. 그래서 좀 어쨌든 부천전 네. 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이 마무리를 잘해서 좋았고. 마지막에는 사실 막 경기 내용을 좀 봤다기보다도 분위기가 네, 분위기 자체가 대전이 뭐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고 또 팬들도 승리를 참 바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골 넣고 나서는 또 응원 분위기도 네. 어떠셨어요? 응원 소리가 좀 많이 들렸나요? 네, 많이 들렸죠. 아무래도 저는 또 본부 속에서 관중이 좀 많은 곳에서 또 있다 보니까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홈 경기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꼭 이번에요? 간다는 사람들이 댓글로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야 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할 때 이렇게 대전 경기장 오면은 한바돈 정장 때 보면은 참 꽉 차고 그랬었는데 막 고등학교 때 오고 그러면은 네. 대전 시티즌 네, 경기였죠? 그렇죠. 테니스 경기요. 이런 옛날 이야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지금 팬들이 그 예전에 대전 시티즌 지금 한밭운동장에서 열렸던 경기들을 회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지금 전광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밭운동장에. 예. 옛날 영상 틀어준다거나. 음, 이러면 진짜 재밌을 텐데.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날 말씀. 제가 황진아 선수 얘기를 네. 놓치지 않으려고 네. 100경기 출장 했죠. 네. 권선택 시장님이 원래 못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제주도 전국체전 가셔서 네. 못 오신다고 그리고 참 그러는데. 의미 있는 100경기였어요. 황경 선수가 대전 시티즌 홈으로 인해서 경기를 첫 경기부터 100경기까지 다 이뤄낸 거거든요. 그래서 황경 선수한테는 뭐 처음에 팀은 울산이었지만은 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그쵸. 대전에서 100경기를 다 채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은중 선수를 제외하고는 김은중 선수는 올 시즌 이제 합류했잖아요. 다시. 네. 그 김은중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선수잖아요. 김은중 선수를 쳐도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좀 꽤 오래. 아닐 것 김은중 선수 같은데. 얼마나 오래됐죠?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오래 뛰긴 뛰었네. 황진산 얼마나? 그래서 황진아 선수 100경기 네. 그 출장 기념 뭐 이렇게 행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팀은 97경기 출장 기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97 성애자예요. 네, 저 97이죠. 그냥 우리만의 굳이 이게 100경기여야 하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똘기가 좀 있네요. 그렇군요. 공감을 전혀 못하세요? 아니요. 그런 걸 만들어 가면 좋죠. 근데 뭐 어떤 97년 그쵸? 우리 창단 연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굉장히 아니, 좋죠. 구단이랑 이 아이디어를 할 때는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네. 여긴 분위기가 그러네요. 아니 뭐 좀 생소한 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집에 가 생각해 보면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음 경기 아드리아노 선수 나오나요? 못 이제- 나올 걸요? 한 경기밖에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찬희 선수의 복귀도 그렇고. 김찬희 선수 제가 팬미팅 때 물어봤는데 마지막 2경기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김찬희 선수하고 그때 경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이 그 선수하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확정이 만약에 안 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다. 네. 그때는 복귀를 시사하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좀 부상에 좀 완벽하게 낫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본인도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는 것도 네. 내년 시즌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날 이광진, 유성기 선수가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요. 유성기 선수 수비에서 정말 많이 잘해줬고 이광진 선수는 오랜만에 복귀전. 네. 했죠? 이광진 선수가 원래 유망주고 잘했었나요? 저는 사실 전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 전에 경기는 모르겠는데 대전 시티즌 와서 이 선수가 경기를 뛰었을 때는 참 활약이 좀 좋았었죠. 네, 이 선수가 밖에 다침으로 인해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미드필더 자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기가 있네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광진 선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그 장면이죠. 이광진 선수 오늘 이 중도일보 카메라 없다고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진짜 편하게 한다 오늘. 그쵸? 네. 앞으로 중도일보 카메라 갖고 오면 다음번에 술을 한 3잔 정도 먹고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은 어떤. 벌써 29분 지났어요. 저희 그 수원 FC전 네. 또 뭐 프리뷰도 해야 되고. 이 멘트 되게 진짜 전형적인 방송에서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란 그 되게 오글거리는 전형적인 멘트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네. 이틀 남겨두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네. 예. 방송은 아마 금요일 날 될 거예요. 아. 내일 바로 이제 편집을 네. 거쳐서 네. 방송을 하고요. 토요일 날 아마 저 이 경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2001년도에 저 FA컵 우승할 때 제 네. 친구들이 축구장을 가자고 제가 되게 많이 꼬셨어요. 근데 대전에서 경기를 안 하고 상암에서 했잖아요. 상암에서 했잖아요. 대부분 안 갔어요. 귀찮다고. 네. 지금 아직까지 후회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특히나 홈 경기니까 우승도 확정 지었고 네. 구단에서도 구단 차원에서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네.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시상식이죠. 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아, 상금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게 J리그랑 비교했을 때 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액수가 어떻게 되죠? 1억. 그렇죠. 지금 K리그 챌린지가 1억이에요. 회식 5번 하면 뭐 없어지. 그런 아니 그 너무 많이 잡았나? 제가 알기로는 J리그는 1위, 그러니까 J리그도 지금 1부 리그를 그 비교를 했을 때인데 네. 20억일 거예요. 20억이고 20억부터 차등이에요. 20억, 15억, 10억, 6위까지 상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위 상금이 1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맹이면 이 정도의 그런 메리트는 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리고- 시도민 구단이 더 악을 쓰고 그러니까 연맹이 사실 돈이 어디에다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니까 정확히 얘기는 뭐 더 달라 뭐 이러는 게 연맹이 뭐 정말 휘청휘청 경제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K리그의 위상과 뭐 현실성과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긴 하죠 사실. 그렇죠. 사실 쓸 데가 어디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좀 우승 상금, 그러니까 각 팀이 지금 승리 수당이 있잖아요. 네. 승리 수당을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우승 상금이 1억이 이 메리트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어야죠. 저 선수로서도 팀으로서도. 그리고 하위 리그의 팀이 또 상위 리그 올라가면 당연히 경제적인 게 좀 떨어질 텐데 문제가. 그렇죠. 다음 경기 짚어줘야 돼요. 11월 8일 네. 토요일 오후 4시 경기입니다. 이제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진짜. 꼭 오셔야 돼요. 홈쇼핑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개 남았죠? 뭐가요? 티켓이. 이해 못했어요. 지금 퍼포먼스를 대전이스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광주 원정 가서 처음 구단 직원분과 회의를 했었고요. 네. 또 주중에 클럽하우스에 가서 회의를 했었고 준비를 구단 입장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어려웠던 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를 언제 이걸 준비해야 될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또 준비를 하게 된다면 며칠 날 이걸 빌려야 될지 뭐 어떤 시설물을 빌려야 되고 어디 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 우승을 할지 모르니까 이 생각보다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직원분들 들으니까 한 두세 달 전부터 이 우승안을 예를 들어 한 몇 경기만 한 세 경기 정도 이기면 세네 경기 정도 이기면 우승 확정되니까 이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준비했다고 맨날 바꾸고 우승 경우의 수가 또 다르니까 그렇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대전 시티즌 내에서 이제 상주하는 지도자다 보니까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나잖아요. 프런트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못한 것만 보이잖아요. 네, 사실 또. 못한 거면 뭐 잘해도 이게 잘했다고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참 애환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팬들이 이런 거는 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프런트 직원들 보면은 고생한다고 한마디씩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승하고 나서 네. 그래도 평소보다는 칭찬을 좀 많이 뭐 받으시지 어쨌든 간에 않으셨을까요? 예, 뭐 지금 결과물이 좋게 나왔잖아요. 결과물이 좋게 나왔다는 건 과정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예, 프런트에서 그만큼 좀 지원도 잘 해줬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 시민 구단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저는 선수 영입도 중요한데 네. 프런트 영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직원의 수를 네. 어느 정도는 확충이 돼야 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업무가 다른 팀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의 쏠림 그런 걸 좀 내년에는 보완이 됐으면 좋죠. 그거만 들고 또 어떤 중요하죠.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른 팀으로 스카웃돼서 가는 걸 저희는 종종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대전광역시가 최대 주주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런 그런 사무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무국의 조직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명확하게 좀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어떤 마케팅도 효과가 나고 네. 그러겠죠. 아 맞아. 그래서 이번 저희가 우승 저희가 전 경기 이제 전에 우승 세트가 나왔죠. 우승 기념 뭐 티셔츠라든지 뭐 네네. 그런 10만 원짜리. 진짜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좀 팬분들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디자인이 좀 그렇게 나온 것도 맞아요.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승 세트가 싸지 않은 돈 1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분들을 이제 경기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걸 파는 것 같은 느낌이라 어떤 구단에서도 머리를 많이 쓰셨을 테고 팬들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게 아쉽게 됐어요. 누구 잘못은 아닌데 분명한 건 좀 프런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어떻게 프런트 잘못이겠어요. 이게 근데 조금 더 팬들을 잘 이해하고 좀 그 뉘앙스가 이 상품이 나온 뉘앙스가 그라운드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걸 사라 정도의 느낌이라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전 경기 오신 분들도 이번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전 경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돈이 연관이 안 됐었으면 그렇게 욕을 먹거나 그 돈이나 사실 디자인만 좋았어도 사실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를 더 주기 위해서 그 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팬들은 이제 반대로 그라운드에 원래 우리는 난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10만 원에 껴서 파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에 껴서 파는데 10만 원이 되는 물품이 이제 디자인이 조금 더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그 전 경기, 홈 경기를 그 관람을 하는 분들을 마지막 경기에서 그라운드로 갈 수 있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이 그거 매년 해오던 거 네. 아니에요? 네. 대전이 이걸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경기를 경기장을 왔는데 홈 경기를 왔는데 못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왜요? 연간회원 카드를 아. 구입하지 않아서. 그래서 연간회원 카드 구입이 필요해요. 뭐 지 잘못이지 뭐. 그렇긴 하죠. 그쵸. 네. 근데 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도 분명 어떤 사람 부탁을 했는데 자기 경기 못 가니까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출석 체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이거 그만큼 메리트가 있나 보죠. 이거 네가 가서 마지막 경기 사진 찍으면 뭐 하냐고. 넌 그 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사실 사진 찍었다는 것만 되고. 그래서 저는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싫더라고요. 네, 올바른 청년이에요. 아니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좀. 그 출석 체크 해줄 수도 있죠. 아니 전 너무 개중에 의미가 그런 없는 팬들도 행동이라서. 있어요. 있긴 한데, 뭐 그만큼 간절했나 보죠. 간절했으면 와야지. 그렇죠. 마지막에 또 선수들랑 사진도 찍고 네. 싶고. 네. 운동장.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돼버린 그런 거 같아서 이렇게 무슨 의미인 그러니까 쉬운 건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건데 네. 그냥 왠지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이 마케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죠. 그래서 이번 시즌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 한 경기 놓쳤어요. 저는 애초에 마음 편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좀 편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저희 퍼포먼스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어떤 저희가- 걸 준비를 하는지. 사실 조금 어려웠던 게 팬들이 이 우승에 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상 우승에 점점 다가오니까 우승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됐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야 우리 우승했다면서 다음 경기 퍼포먼스가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좀 기간이 짧게.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챌린지 리그잖아요. 네. 2부 리그의 우승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진짜 역사의 일부고 네. 굉장히 간절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 어려운 걸 리그 초반에 너무 쉽게 달렸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좀 작용하지 그쵸. 않았나. 그런 게 있겠죠 분명히. 어쨌든 아, 네. 이번 경기의 어떤 퍼포먼스는 그 외국에서도 많이 봤고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시도했었어요. 비눗방울 이제 저희가 뭐 버블건이라고 하죠. 이제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거를 이제 단체로 구매해서 그날 대전시대 부스 오시면은 부스에서 이 버블건이란 걸 저희가 마진 안 남기고 팔 거니까 저희가 사오는 가격에 할 거니까 얘네들 뭐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하면서도 똑같은 가격일 겁니다. 그걸 저희가 또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비누방울을 했었어요. 네, 그 작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또 좀 희망의 메시지도 있고. 그때가 왜 그 강등권이라서 했었나요? 네. 아, 예. 좀 비누방울이 좀 약간 희망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렇죠. 야간에 하면 좀 효과가 더 있어요. 좋은데 어쨌든 굉장히 시각적으로 비누방울. 좋습니다. 비누방울이랑 어떤 깃발도 그날 단체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뭐 그 경기장에 오시는 그러니까 골대 뒤에서 응원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어떤 퍼포먼스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많이 예, 이게 또 SNS에서 회자가 되면 결국 이게 대전만의 또 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눗방울 그리고 저희들이 유니폼 단체 경기장 유니폼 안 입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니폼보다는 저희 그룹의 티셔츠나 구단 뭐 공식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입고 가는데 이날은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안 입고 온 게 나쁜 게 아니라 단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올해 그리고 홈 유니폼을 입고 그랬고 또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여기서 김은중 선수 유니폼을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머플러 또 마지막 그 사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골대 뒤를 좀 자주색으로 채워보자 라는 컨셉을 가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데코레이션도 좀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고요. 사실 감독님도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뭐요 사실? 그 한밭으로 오면서 당연히 응원 도구들이 다 와야 되는데 거리도 좀 멀고 어떤 금전적인 것도 이제 있고 힘들었어요. 해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 응원 물자들이 다 오지 못했어요. 네. 선수들한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미안하고 저도 그 서포터로서 열렬한 지지자로서 좀 저 자신한테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마지막 경기 때 잘하면은 이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이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승격이 확정되는 순간 관중 난입을 다 하잖아요. 근데 팬들도 분명히 그런 이건 근데 감독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구단에 이제 하고 당연히 있거든요. 구단에 계시니까 당연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우리 둘이 얘기할 때 해야죠 이런 거. 무슨 말이에요? 감독님은 구단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냥 어떻게 아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말 나올 뻔했네.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근데 종합운동장이라서 네.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천이나 창원이었으면은 네. 뛰어들기 진짜 쉬웠을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 경기장도 높고 네. 한밭 종합운동장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죠. 사다리 없으면 절대 못 내려가요. 그래서 그 맨시티 우승했을 때 이렇게 정관중이 난입하는 그거를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막상 근데 한반도에서 거기는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체를 문화로서 봐서 마지막 경기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거기도 참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그쵸.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가봤잖아요. 안 가봤어요? 네, 가봤죠. 되게 위험한 구장 다녀오셨는데. 아니 그냥 저는 그때 그걸 느꼈는데 왜 그러면 그 말씀해줬고 토트넘 구장이셨죠? 아니 어떻게 여기 안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입장할 때 게이트가 아니었고 그 바코드가 안 찍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야 될 구역만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게끔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그 생각보다 네. 많은 경호원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굉장히, 있잖아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근데 저는 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제 이걸 해보겠어요. 리그 우승 때나 하지. 네. 그리고 저희가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할 때 하고 네.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할 때도 몇몇 팬들이 네. 난입을 했죠. 높아서 많이 하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뭐 당연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그쵸. 선수를 보호를 해야 되고.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몸 보호해야 돼요. 여기서 사고 나면 절대 다음부터 또 못해. 그러니까 자기 몸 그렇죠. 보호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네. 뛰어내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습죠. 구단 가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안 뛰어들기로. 네. 구단 말 안 듣기로 유명해서. 또 뭐 해야 할 얘기가 있죠? 예, 있나요? 요즘에 이 얘기 많이. 저는 지금의 성적과 분위기라면은 김세환 사장님이 전 얘기가 나올 여지 없이 재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이래. 사장님의
그런 선택도 아 중요하죠. 그죠.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 선택은 권선택 시장님께서 하시도록 도와주시겠죠. 지금 2월까지 계약이시더라고요. 내년 2월까지. 그렇죠. 참, 근데 내년 2월인데 좀 궁금한 게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 검색을 좀 열심히 해요. 아니 이건 근데 다시 이제 어. 남은 기간 이제 임기 보장하겠다고 할 때 그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리그가 끝난다고 해서 임기가 아직 2달 더 남았는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저는 아쉬워요. 팬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축구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좀 결과도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많이 놀랐어요. 그 좀 리더십도 좀 남다르시고 충남대학교를 아마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볼을 찰 때 같이 가서 막 인사를 하고 했던 게 이게 정말 지역 밀착 마케팅이 아닐까. 이걸 그 사장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좀 되게 축구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얘기 안 하더라도 당연히 성적과 분위기만으로서 당연히 이거는 돼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거치를 물론 사장 교체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나와서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가 없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분위기상 그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디트니스는 정말 어디서 그런 막대 먹은 기사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고 디트뉴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지난 홈 경기 때 했죠. 인스턴트 배너로. 그쵸. 메시지가 보통 그런 거 걸면은 경원이 와서 떼는데 이건 구단에서도 좀 얘기를 안 떼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그 수원 마지막 경기에서 대전스타의 퍼포먼스가 또 있어요. 저희는 그 인스턴트 배너라고 해서 이제 하얀색 천에 보통 빨리 이제 네, 낙하로 그렇죠. 그날 작성하는 작업을 해서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대전이스타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생한 선수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경기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찍어서 도시여행지에 오시면 아메리카노 10% 할인되나요? 아메리카노 무료. 무료면은 우승도 했는데 뭐. 만명 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경기장에? 우승도 했는데요, 뭐.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지금. 요즘 인터넷에서 아드리아노 선수의 거치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력이 돼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저는 여력이 돼도 안 잡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클래식에서 이제 근데 아직 뭐 좀 이르긴 하지만은 선수 이적에 대해서 말하는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한 마당에 최근 아드리아노 선수에 대해서도 책 기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나왔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서 이 선수의 기량이 과연 클래식에서 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객관적으로 이 선수의 어떤 몸값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있는 내용의 기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물론 있으면은 좋죠. 이 챌린지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득점력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건 참 좋지만은 내년 시즌에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적이 좋으냐 아니면은 우리 팀에 남는 게 좋으냐는 그건 뭐 잘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근 스카우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전력의 1등 공신으로.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어색해요. 스카우터라는 라고 불리기가 네. 아직까지도 선수 같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면에 있어서 그 김영근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택인 것 같아요. 김영근 그렇죠. 스카우터 만나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요. 언제요? 그, 성인 축구 교실. 네, 성인 축구 교실을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줘서 같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홍보하게 되거든요. 네. 필요하죠. 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전시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성인 축구 교실 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시는 분들이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볼을 차시는 일반인들이.
그리고 그 성인 축구회 자체도 클럽하우스 내에 있는 네, 그 네. 운동장에서 하니까요. 가서 클럽하우스도 이렇게 한번 구경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클럽하우스 가니까 네. 일반인한테 이제 그 풋살장 이제 개방하더라고요. 가능하죠. 그 돈 내고 물론. 풋살구장은 뭐 인조니까. 그래서 그 일반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접근성이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경기 일정도 거기다가 현수막도 걸고 좋죠. 그렇죠. 아,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영근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한반운동장에서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 승부차기가 리그에 승부차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알아요. 그때 김영근 선수가 네. 마지막 키커로 나가서 네. 실축을 했어요. 음. 골대를 맞추고 네. 진짜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그 서럽게 우는 선수가 너무 예뻐 보였다고 해야 되나? 되게 나이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기억에 되게 남았던 팬들도 우는 선수라서 더 애착을 가졌던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울면 다 울어요. 누구야? 인민룬이. 정대 정대 선수도 이제 울어서 북한에서 네. 근데 뭐 감정을 자극하는 거니까요 팬들의. 운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왜냐면 옛날에 업사이드. 이번 부천전 끝나고 서명원 선수 왜 울은 거예요 서명 선수? 좋아서 온 거죠 뭐. 아 그래요? 우승을 이제 조금 네. 우승이랑 가까워져서 좀 애기 같았어요. 그래서 막 형들이 달래주고 저는 사장님이 이광진 선수한테 시즌 막판 되니까 올라와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좀 더 전에서부터 이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인상 깊었어요. 그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 하나 다 해주시는 게. 이번 마지막 경기 유소년 선수들도 많이 오겠죠. 다 와야죠. 다 와서 구경해야죠. 진짜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이 형들이 우승을 맨날 재미없다고 맞아요. 재미없다고 하는 분 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니 올해는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었지 않았나요? 아니 라면 먹으러도 많이 가고 그래요. 아니 근데 한 초등학생 애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지만 거기 뭐 놀이터죠. 이렇게 그쵸. 한 바퀴 맨날 돌다 이렇게 오고 그런 거 좋죠, 보면, 뭐. 네. 애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은 나 감독님이랑 친하다고 감독님한테 얘기한다고 막 그러냐 저를 그러면 크게 뭐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형들도 이제 진짜 떳떳한 형들이네요. 아니 그렇죠. 응. 그동안 떳떳하지 않은 형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시티즌에서 유소년 지도자로 벌써 온 지가 올해로 6년 차 됐는데 이제 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저 무대에서 참 뛰고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 12세부터 거쳐서 18세 팀까지 간 거고 그리고 성인 팀까지 밟을 텐데 지금 감독님이 처음 이제 가르쳤던 네. 제자 중에 네. 18세로 온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 이번에 포스팅한 것 중에 네. 그 감독님한테 꼭 성공해서 차 사준다고 한 친구 있지 않나요? 네. 지금 그 친구는 지금 5학년이고요. 이제 6학년 올라가죠. 네. 좀 부지런히 커야겠네요. 우유 사줘야겠다. 네. 차는 어떻게 새 차는 거죠? 중고차 사주진 않겠죠? 아니, 세차는 사주겠죠. 저희 새 차에 그래도 2000cc 이상은 사주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돼야죠. 네. 그래도 외제차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왜요? 너무 웃겨서. 진짜로 이렇게 제 이제 은사님들, 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은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 저와 같은 동료들 중에는 뭐 대표 선수 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프로 선수 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보면은 참 그걸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 제자가 이렇게 뛴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키웠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있는 자라나는 선수들이 꼭 대전 시티즌에서 유니폼을 입고 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팀을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축구 선수로서 성장해서 예, 무대를 뛰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리그 우승과는 좀 뭐 별개일 수도 있는데 성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잖아요. 유소년 팀들이. 그쵸. 올해 18세도 정말 좋은 성적 냈고 네. 우승 제조기 감독님도 우승을 또 하셨고요. 저는 이게 전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승하는 게? 그러니까 유소년 팀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8세가 성적이 좋아졌다는 게 전 조금 굉장히 고무적인 네.
그게 결국에는 12세, 15세의 단계도 그렇죠. 네.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짜 좀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소년 팀을 좀 하나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서로 공유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뭐 15대 18세 연령대별 감독님들끼리요. 그런 이제 소통의 자리를 좀 많이 마련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네요. 역할로는 좀 많이 하니까 저로서도 그분들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그게 없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모여서 네.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적은 크게 많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이제 조진호 감독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유소연하고 프로 코칭 센터 다 만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전부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사실 처음 이루어졌거든요. 올해 처음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어린 연령대인 12세 팀 감독을 하고 있지만은 프로 코칭 때하고 만날 기회가 자주 없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주 보냐 그러면 얘기를 네. 하는데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그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네. 근데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56분이나 방송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죠. 다음 경기 당연히 많이 오셔서 특히나 꼴대지로 많이 오시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서포터로 활동하실 분들이 다음 경기 많이 오셔서 이제 가입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정말 재밌는 시즌 될 것 같거든요. 많이 오셔서 비눗방울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많은 팬들 오셔서 대전 시티즌의 우승 세레머니도 같이 지켜보고 그렇게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이 같은 의견이네요. 확정된 이 시점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강등된 팀도 우리 팀이고 올해 승강되는 팀도 우리 팀입니다. 항상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같은 애정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계속 또 이렇게 되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강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사장님이나 감독님한테 더 주요한 얘기겠지만 우리 사랑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라이벌 팀과의 경기다 해서 중요한 경기고 어디는 뭐 별 볼 일 없는 팀과의 경기라고 해서 안 가도 되는 경기가 아니라 그런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경기지. 그것도 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빅경기에만 팬들이 몰리는 경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죠. 서포터 문화가 네. 항상 이렇게 가득 찬 팀들이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욕심이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좋을 때만 사랑하면은 그거는 지 좋은 거잖아요. 챌린지 리그에서는 좀 압도적이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고 또 과거에 그런 뭐 안 좋은 모습. 아니요, 관중들이 되게 많았던 거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네. 네. 그러니까 팬들이 그런 걸 좀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한방 운동장은 진짜 꽉 찼으면 좋겠어요. 네.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진짜. 도시형제도 문 닫을 거예요. 문 닫고 가야죠. 우승 경기인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네. 네.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서포터 로컬 풋볼 클럽.